자, 계속합니다. 30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다 했어. 거짓 제출했어. 이런 거죠. 3천만 원 이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5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60이라는 신고 안 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그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 포함. 2번은 두 개 들어있어요. 거래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아니하게 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3번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 안 했다. 외. 그래서 외요. 줘요. 줘요. 이게 500만 원의 과태료다 이거지. 다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실제 둘이 거래한 가격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신고한 자죠. 거짓 신고한 자. 밑에 주의에 들어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한데요. 첫 번째 이런 경우죠. A, B는 거래 당사자. 개공은 갑.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그랬더니 개공이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걸리면 당사자는 거짓 신고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거짓 신고했자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번에는 A, B가 있고요. 개공이 있는데 A, B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 해달래. 개공이 싫다고. 나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예요. 당사자가 이 사장님 당황스럽네. 왜 이래? 난 당연히 해줄 줄 알았지. 딴 데 다 해주는데 사장님 왜 이래? 해줘. 개공이 안 된다고요. 걸리면 큰일 나. 그러지 마요. A, B 깜빡이네. 알았어. 복비 더 줄게. 갑이 얼마? 얼마래? 됐어. 나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개공이 당사자한테 그러면 니들이 해. 니들이. 나 빠질게. 그래서 개공이 둘이 거짓 신고하는 것을 조장 또는 방조 도와줬어요. 근데 당사자가 뭘 했어요?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걸릴 때 당연히 개공은 당사자한테 부탁을 했지. 우리 절대 아는 사이 아니다. 신고서도 계약서도 직거래로 새로 썼고 신고서도 직거래로 썼어. 복비는 현금, 입금 안 돼. 카드 그럼 말도 안 되지. 영수증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전화번호 다 지워. 빨리. 전화 다 지워. 카톡 지워. 나 차단. 차단하고 우리 걸리면 우리 직거래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당사자가 걸렸어. 뭐래? 사실은 저 사장님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딜었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당사자는 뭐가 되느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3년 전에 이게 신설된 건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위반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줄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이 신설했어요. 그래서 거짓 신고 조장 방조했다. 이번엔 개공이 얼마야? 5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구나. 당사자가 5% 이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취득가의 5% 이하의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고 총류 받고 오른쪽에 자진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진신고 감경 면제 사유가 아래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일단 1, 2, 3번 묶어보시고 4번, 5번을 묶어보시고 자 1번, 2번, 3번 묶었는데 일단 1번, 2번 관련돼 있고 1번하고 3번 관련돼 있어.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자 1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했어. 그랬더니 2번 개공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 이 말이고 다시 1번
거래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그랬더니 3번 개공이 거짓 신고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위반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럼 4번, 5번 개공이 당사자가 거짓 신고하는 걸 조장 방조했어. 그랬더니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어. 이 5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왼쪽 페이지는요. 과태료가 3,000 하나, 500짜리 4개, 4개 들어있지? 그 다음에 5%짜리 2개, 그럼 총 7개잖아. 총 7개인데 오른쪽에 자진신고 감면 사유로 들어왔을 때는 5개로 줄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 2개가 빠진 거잖아요. 2개 빠진 게 뭐예요? 3,000짜리 빠져 있고 500만 원짜리에서 4번이 빠져 있지.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밑에다 써드린 거예요.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사유가 아닌 것은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안 했어. 거짓 제출했어. 이거 3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외의 자료 제출 안 해서 거짓 제출 500만 원짜리. 이 2가지만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자진신고라는 건 이렇게 같이 위반한 거예요. 당사자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했어. 근데 개공이 신고를 안 했어.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거짓 신고했어. 개공이 거짓 신고 조장 방조했어.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어. 같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쪽 가보면은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요구했지. 근데 개공이 거짓 신고했지. 근데 안 걸렸어. 안 걸렸는데 매수인이 밤새 한숨을 못 잤네. 걱정돼가지고. 매수인이 지금 공인중개사 무크레인도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한숨도 못 잔 거야.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마음은 아닌데 벌써 몸은 구청에 가 있는 거야. 가서 이제 공무원한테 공무원 씨 어제 갑시 다녀갔잖아요. 제가 거기 매수인이다. 네, 우리 거짓 신고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얘는 면제, 둘이 독박 이렇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이거야. 이걸 자진 신고 감면이라고 그래요. 감면 사유냐 아니냐 그 사유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나오는데 구체적 기준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사 시작 전, 그러면 안 걸렸다는 얘기지.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했을 때는 아예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예 면제. 그 대신 기억,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만 해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B가 다녀갔는데 이따가 A가 가서 저도 해줘요. 갑이 가서 나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지. 셋이 같이 간다.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개공이 얘네 둘 다 빨리 안 와? 질질 끌고 와. 질질 끌고 와서 개공이 우리 셋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 셋 다 면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가 과태료 내냐고. 가장 먼저 온 사람만. 끝까지 성실 협조한 사람. 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50% 감경. 가장 먼저 온 사람만. 이건 틀리게 낼 수 있는 건 이거죠.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면 1번.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50% 감경. X. 이게 가능성은 있죠. 조사 시작 전 면제 후 50% 감경. 그 다음에 저 밑에 감경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 거래계약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이나 또는 지방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한청으로 이미 통보되었구나. 동그라미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동안 자진신고에서 3번이나 감경 면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준다. 아마도 개공일 가능성이 높죠. 개공이 인생의 즐거움이 이거야. 일단 그럴 마음도 없는데 꼬셔가지고 야 우리 거짓 신고하자 해서 거짓 신고해서 꼬신 다음에 개공이 가서 자진 신고하고 둘이 엿먹이고 이거를 이 즐거움을 1년에 3번밖에 못한다. 4번째부터는 안 해준다. 밑에 박스는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고 국토부령에 들어있는 건데 그 1번은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냐. 신고관청이 관련 자료 제출해봐 라고 서면을 발송한 때다. 서면을 발송했을 때 이미 조사는 시작된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 밑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당연히 신고관청이 부과하겠지. 부과하는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아까 첫 시간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 그리고 신고관청 이게 서로 다를 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신고하잖아요. 위반했어. 여기서 과태료 주죠. 이걸 여기다 통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게도 통보해 주세요. 이거야. 10일. 거래신고 전체가 맨 앞에 60일, 60일 안에 거래신고해라. 그다음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매수인은 개공한테 50일 안에 제공해 주랬잖아. 50일 하면 맨 마지막에 10일 나와요. 그래서 60일, 50일, 10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309페이지 보실게요. 309페이지 보면은 표가 있잖아, 표. 이 표 내용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주잖아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박스 안에 표 안에 들어가셔서 반가로 2번을 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야. 7억에 매매했던 건데 거짓 신고했다고. 예를 들어 7억 5천에 거짓 신고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억 1천 이렇게 거짓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억 이렇게 거짓 신고할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실제 가격과 이게 신고 가격이잖아. 거짓 신고 가격.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그 실제 가격의 10% 미만이면 2% 때린다고. 그리고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그 실제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일 때 7천에서 1억 4천 미만일 때는 4% 때린다. 그리고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그 실제 가격의 20% 이상 1억 4천 이상이면 이제 5% 때린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래요. 이런 거는 좀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후에 3시간 정도 후에 뭐 배울 게 있거든. 그쪽에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어. 311쪽 2장 갑시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럼 이 부분은 외국인 등한테만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313쪽 가보면 31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이 법은 신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은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고 다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매매 말고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등만 별도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이걸 신고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교환이나 증여는 검인 대상이죠. 상속은 취득세 자든 신고를 합법하면 되잖아요. 경매도 낙찰가들 알아서 취득세 내면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 등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하는 것이. 또 이 법에는 허가도 있는데 이 허가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땅들은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럴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누구만? 외국인 등만. 대한민국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거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따 3장에 나오잖아요. 이 허가구역은 투기와 관련된 구역이거든요. 이쪽엔 취득 전에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1장 부동산 거래 신고고 이게 2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고 이게 3장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게 이만큼 배우는 거다.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그다음에 허가. 이걸 지금부터 시작한다. 자, 그 내용이 313과 314쪽에 쭉 걸쳐서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림까지 다. 이걸 정리했고 314페이지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내국인과 별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고 일정 이 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 빼곤 나머지는 다 취득하고 신고만 하면 끝나. 그런데 이 소유권 취득에만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밑줄 집 부분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이나 또는 임대차나 이런 거 다 적용되지 않고 저당권도 최근에 출제됐었어요. 저당권 취득할 경우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이 누구냐 이거지. 자, 이건 이제 신고 허가고, 이제 외국인 등. 자,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개인도 있고, 또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요. 외국인 등이라는 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다음 법인 또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내기도 했어요. 이쪽은 법인이고 이 단체니까 이 단체는 법인이 아닌 거잖아요. 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가로 2번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이 말은 법에 생략돼 있고 그 말을 시험에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오른쪽 박스는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라고 상상하시라고. 자, 그랬어도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랬으면 그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거죠. 2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 법인 단체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3번 말이 좀 복잡한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이만큼 주어져. 이들이 즉 외국 사람, 외국 법인 단체가 자본금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2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 단체도 뭘로 본다?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거야. 밑에 그럼 예제 하나 볼까요? 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있죠. 아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2번, 반가로 2번.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외국인 등이야. 구성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 2번 보면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 무조건 외국인 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적용해. 무조건 적용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일 경우는 아까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은 외국인 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인데 3분의 2가 우리나라 사람이래. 그래도 외국인 등 이다 아니다? 이다. 전원 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뭐 그렇게 내는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등이다. 외국에서 설립된 건 무조건 들어간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외국 정부. 좋아. 외국 정부도 있어. 외국 정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뭐 정부 간 기구, OEC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준정부 간 기구도 있네.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고. 그린피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외우세요.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시작.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자, 이들이 적용받는 외국인 등이고 이들은 이제 신고 허가를 받는데 저기 상호주의는 뭐냐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호주의는 뭐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외국의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걸 상호주의라고 한다.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제한 안 주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 제한을 줄 수 없다는 얘기지. 자, 들어갑니다. 신고. 자, 신고도 있고 이제 허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는 3가지가 있더라. 자,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 계약은 아주 노골적으로 교환하고 증여라고 출제됩니다. 매매는 빼고. 매매는 거래신고니까. 그 다음에 계약 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데 계약 외는 상소,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그래서 상경, 이렇게 외워요. 이것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계속 보유 신고라고 그래요.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계속 보유 신고. 그래서 이걸 이제 취득 신고, 이제 보유 신고라고 그래요. 취득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자, 계약 가보죠.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요. 이럴 경우는 그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60일.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랑 같잖아요. 다를 이유가 없어요. 계약일이니까 이것도. 다만 신고서가 달라요. 이쪽은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환 증여는 실거래가 신고 안 되잖아요. 신고서는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책이 어디 있냐면은 잠깐만 누르면 보시면 되거든요. 서너 장 넘겨보면 323쪽에 신고서가 있어요. 323쪽에 신고서랑 허가 신청서가 합쳐져 있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뭐 취득 신고서냐, 외국인 변경돼서 개독 보유 신고서 내냐, 허가 신청서냐, 이게 선택해서 내는 거고, 밑에 뭐 가격 같은 거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증여 같은 건 가격도 쓸 수도 없고 교환도 마찬가지죠. 가격 모르는 거 안 써도 돼요. 이런 건 실거래가 검증이 아니잖아, 지금. 실거래 검증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316. 이게 내용은 다른, 그 신고서는 다른 거지. 이제 계약일 60일 이걸 다르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교환, 증여 이렇게. 교환, 증여. 동그라미 2번처럼. 교환, 증여 계약 있으면 그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거래 신고해라. 어디에? 신고관청에. 근데 주의는 뭐냐? 그 계약 체결일을 취득한 날부터 이러면 틀려요.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일. 동그라미 3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는 뭘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경우는 외국인 등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자, 과태료. 계약,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 300만 원이야.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도 300만 원 이하예요. 안 해도 300 이하고 거짓해도 300 이하예요. 둘 다 300 이하다. 특히 거짓 신고 쪽 300 이하 이쪽을 조심해야 돼. 느낌이 좀 싸 보인단 말이야. 자, 계약 외. 계약 외에는 밑에 박스를 먼저 보세요. 상소,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이 중에 3번은 잘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잘 안 나와요. 상경, 상소,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상경, 자, 이럴 경우는 박스 위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 밑에 과태료 얼마야? 100만 원이야. 자, 외국에 오른쪽에 외국인 등의 보유 신고.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였어. 그런데 이들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어. 근데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계약은 계약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자, 허가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구역 지역에 있으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걸 주시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는 항상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관청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다 시군구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 외국인 신고도 시군구, 허가도 시군구, 여기도 시군구예요. 이게 신고 허가는 전부 다 시군구인데 법이 좀 깔끔하지 못한 게 허가니까 신고관청이면 좀 어울리진 않아. 근데 이게 3장 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울 때는 여기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깔끔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불러? 신고관청. 신고관청에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 신고관청에 역시 신고하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표현해? 여기도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따가 갑자기 3장 가더니 허가관청이라고 불러 또 여기는. 그럼 여기도 허가관청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법조문이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잘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외국인은 다 신고관청이야. 자, 미국 밑에 이제 토지는 1번은 그냥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기억하면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2번은 문화재 보호구역. 첫 단어 끝 단어. 문화재 보호구역. 3번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4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뭐라고요?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으르렁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으르렁. 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시험 낼 때는 법의 이름도 써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이렇게 법 이름 다 써줍니다. 자, 으르렁이 올해 나올 것 같다. 으르렁. 으르렁 나오면 우리 합격. 동물원 방문. 사자 앞에서 으르렁 한번 해주고. 내 합격은 네 덕도 있다. 닭 한 마리 딱 던져주고. 예? 됐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자, 다음 3번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따 3장에서 배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이 겹칠 수도 있지 않냐.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허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겠지. 아까도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왜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신고도 한 번만 하는 것처럼 허가도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또 5로 풀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들어갑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 자, 신고관청은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등이 그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그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거야. 인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돼.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한다. 다음 2번. 허가 신청서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은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취득해도 전혀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인정돼. 그럼 허가를 꼭 해야지. 전혀 취득인데 지장이 없는데 왜 고민하냐 이거지. 나 니네라 나 마음에 안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혀 취득에도 지장이 없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한다. 15일 특이한 숫자죠. 여기도 15일이 여기도 있다. 3장도 15일이에요. 이 시군구가 허가 불허가 해주는 건 15일입니다. 15일은 허가 불허가. 효력.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다음 벌칙.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쪽은 신고 쪽하고 다르네. 허가 쪽은 뭐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징역 또는 벌금형 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과태료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신고와 허가 잘 필기해 보세요. 신고는 자, 계약일부터 얼마 이내 60일 안에 했어. 우리 계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걸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자,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립니다. 이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쪽을 여기다 내지는 않고요. 이걸 여기다 허가라고 이게 틀리게 낼 수 있어요. 또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 그랬어도 그 계약은 유효게 무효게. 계약은 유효해.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뭘 받아요? 과태료.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았죠. 네, 허가받지 않았어. 그럼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 무효가 되고
허가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허가받으면 이제 뭘로 가? 징역 또는 벌금, 형벌로 가는 것이요. 바꿔치기입니다. 유효, 무효, 과태료, 이거 바꿔치기하니까 주의하실 부분이다. 자, 양벌 규정은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밑에 이제 절차 가보면 절차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반가로 1번 그 대통령령이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 또 토지 취득 허가 이걸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신고서에 국토부령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밑에 구체적으로 국토부령 가봤더니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 또 허가 신청 이걸 하려는 외국인 등은 별지 6호 서식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 아까 보셨던 게 한 장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취득 신고서, 계속보유 신고서, 허가 신청서 한 장이었죠.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제출하면서 신분증 보여주는 거고, 밑에 첨부 서류를 보니까 표 박스 밑에 보면요. 교환계약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 빼고 다 낸다?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등이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상속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 5. 경락결정서. 좋아. 환매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좋아. 확정 판결문. 그렇지. 법인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렇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냅니다. 다 냅니다. 그리고 3번. 허가 신청서 낼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합의서라고 돼 있네. 합의서. 이게 뭐냐면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잖아. 그러면 허가 신청을 당시는 계약서가 없죠. 계약 체결 전이니까. 그러니 허가 신청서를 낼 때 우리는 허가를 받고 계약서 쓰겠습니다 라고 합의서를 내라는 말이에요. 합의서. 그렇구나. 그래서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 다음 밑에 이제 절차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나가시고 뭐 토지 등기부 뭐 이런 건물 등기부 확인하고 공무원이 확인하고 뭐 밑에 확인되면 신고 확인증, 허가증 발급해 준다는 말이고 3번은 제목을 보니까 신고서, 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도 대행할 수도 있고 제출도 단행할 수 있다고. 제출 대행만 아니라 작성도 가능하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모르잖아. 우리말 모르니까. 어떻게 보고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신고서, 허가신청서는 전부 다 작성, 제출을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양가로 3번의 내용은 뭐냐?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왔었는데 자, 신고관청은 외국인 것만 다 모으는 거예요. 외국인 것만 다 모아. 부동산 거래 신고도 모아. 그 다음에 외국인 그 계약과 계약 외에 변경, 외국인 변경 신고 다 모아. 그 다음에 허가 내용 이거 다 모으라고. 외국인 것만 다 모아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도에게 제출해라.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장한테 직접 제출해라. 그리고 특도는 제출받아서 얼마 이내 또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외국인은 분기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외국인은 분기별로. 외국인은 분기별로.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까 이거 문제일 거예요. 신고허가 바꿔치기 이쪽에 관련 문제일 거고시고 자 과태료 가겠습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 두 가지가 있었지. 300만 원 이하는 교환 증여, 계약으로 인한 신고 안 했어, 거짓 신고했어. 자 오른쪽에 100만 원 이하는 상경, 계약 외. 그다음에 계속보유 신고 안 해서 거짓 신고했어.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아까 이제 외국인 그 허가 쪽은 징역벌금이죠. 징역벌금이고.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보면 이게 지금 같은 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의 이름이 뭐예요? 법의 이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잖아요. 법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같은 법이다 보니까 과태료가 여기에는 3,000짜리도 있고 또 500짜리도 있고 또 5%짜리도 있었잖아. 여기는 3,000, 여기는 30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는데 이게 같은 법에 있는 과태료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법에 있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마치 따로따로 된 법처럼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는요. 뭐 500만 원 여과태료, 100만 원 여과태료를 다 합쳐서 공부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따로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따로따로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치면 되잖아, 마음속으로. 그래서 과태료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거래신고는 3,505%, 외국인은 300, 100. 이게 같은 법에 있는 과태료라는 걸 잊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진신고, 여기도 적용됩니다. 자, 박스 안에 보면은 외국인 등 계약 신고안에서 거짓신고해서 계약 외 신고안에서 거짓신고해서 외국인 등 계속보유 신고안에서 거짓신고해서 전부 다 들어가요. 전부 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뒷장도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등 이쪽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327 토지거래 허가 여기로 왔는데 이 시간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원래는 공법에 있었잖아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쌤이 강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원래 이 부분이 2016년까지는 2017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첫 회는 저도 좀 힘들었죠. 제가 강의 안 했던 부분을 강의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은 우리 박구서 교수님한테 기본서 원고 그 부분도 받고 문제도 받고 또 다른 뭐 공법쌤, 박구서 쌤 강의도 다 들어보고 연습도 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그 원고를 제가 지금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제 방식대로 다 수정했죠. 문제도 다 수정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원래 공법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이 내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법 그 출제위원들이 내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문제가 2017년에 28회입니다. 28회 시험. 그다음에 2018년 29회 시험. 이때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양은 어마어마한데. 양은 어마어마해. 이렇게 많으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뭐 인장 등록, 휴폐업 같은 게 아주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짧은 단어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기는 세상에나 329페이지에서 뭐 본문만 있는 걸 본다면 뭐 353이네. 353이니까 25페이지 정도 되네요.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중개사법은 한 페이지 하나 나오더니. 그러면 제 생각이야.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 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 문제를 출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양반들이 공부가 안 됐어 지금 아직. 우리야 강의하니까 맨날 이거 하니까 우리는 더 숙달이 빨리 되죠. 그 양반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쯤이면 이제 좀 숙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도? 아직도 멀었을라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이 30회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한 2문제, 만약에 3문제 나왔다. 3문제 나오면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2번 나왔는데 2번 다 쉽게 나왔어, 문제가. 쉽게 나왔어.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우리한테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께서는 유리하시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하니까. 학원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물론 합니다. 합니다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이란 건 진짜 대충이 아니고 그냥 나올 때만 찍어서 하는 거죠. 나올 때만 찍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강의하려면 이게 3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학원 강의할 때는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1시간에 마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1시간에 마치고 하는 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나올 때만 찍어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강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전범위를 다 하거든요. 다 하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의 경험해 본다면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지만 근데 저는 양에 비해서 문제를 이렇게 적게 내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으라고. 간단히 기본만 잡고 다음 시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토지만 허가를 받네요. 이 건축물로 허가를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아까 외국인도 토지만 허가를 받았잖아요. 여기 이제 거래인데 모든 거래를 허가를 다 받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 이제 법이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권과 지상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그리고 예약도 허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일장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매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매매라고 어떤 계약의 이름을 얘기해 주잖아요. 2장에 외국인 쪽으로 왔을 때도 아주 노골적으로 단어를 쓰죠. 교환, 증여, 상속, 경매, 외국인 변경, 그 다음에 토지도, 군사문화 생태르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다 표현하는데 여기는 매매, 교환 이렇게 안 쓰고 소유권, 지상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법인데 원래 따로따로 된 법이다 보니까 애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소유권 이렇게 표현한다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건 당연히 매매는 들어가지. 교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교환도 들어가. 교환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돼. 특이한 건 또 뭐냐? 왜 지상권을 허가받느냐? 지상권을 허가받는 이유는 지상권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는 매매인데 지상권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은 최단 기간, 건축물 소유 같은 건 최단 30년, 최장은 기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지상권 해놓고 안전하게 뒤로 매매를 하고 매매가 주고받고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이니까 지난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는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지상권 허가받는다. 유상일 때만 허가받는다는 것은 무상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무상을 어떻게 투기하겠어. 그러니 증여 같은 거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증여를 어떻게 투기합니까? 상속 말도 안 되지. 자, 그 예약이라는 것은 가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를 허가받는 거지. 그럼 가등기 허가받는 이유는 허가받지 않는다면 가등기로 꾸밀 거 아니야. 우리 생각해보세요. 저 땅에다가 내가 1순위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 보전, 가등기를 해놓으면 그게 네 땅이야? 내 땅이지. 네가 앞으로 그 이후에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저당권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본등기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가등기한 땅에 대출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거죠. 가등기 허가 받는다 이거죠. 네 가지 보시면 돼.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구역이죠. 이 허가받는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지정권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5년 이내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넷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배우고, 그다음에 지정 절차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이 허가구역이 지정된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절차 배우는 거지. 허가는 당연히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는 거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시도지사, 허가 신청은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3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